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인해서 변화된 조선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상상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상상화는 뭐냐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 그린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의 아마 처음 모습이 이랬을 거다라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린 건데요. 보면은 전기로 전등을 켜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신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마 당시에 전기라는 게 처음 들어왔고 전기로 인해서 이렇게 불을 켜진 모습을 보고 신기했던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변화된 생활 모습을 옷 문화는 어떻게 변화됐고 또 먹는 문화는 어떻게 변화됐고 또 건축 그러니까 건물은 어떻게 변화됐고 그리고 각종 시설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관점들을 간단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의복의 변화부터 살펴보면요.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한복을 입었겠죠. 한국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복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부잣집이나 또는 의식복으로 이렇게 양복이나 이렇게 여성들은 드레스 이런 서양식 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트렌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겠죠. 군도 복장. 군도 칼로 싸우다가 총을 했다고 하는데 총은 이전부터 들어왔고요. 복장만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일반적인 군의 복장에서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은 지금 대한제국의 군인들의 복장입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의복도 이런 식으로 근대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의복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샀던 게 바로 단발이었어요. 단발이 왜 반발을 샀냐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머리를 상투를 틀었죠. 머리를 죽을 때까지 자르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성리학적 유교관에서 머리카락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귀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머리를 계속 기르고 이렇게 상투를 텄어요. 그런데 이게 을미사변 이후에 사람들이 하도 안 자르니까 이 머리를 강제로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이 시행됩니다. 당연히 이 단발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했겠죠. 어쨌든 간에 머리 스타일의 변화가 바로 가장 큰 의복 생활, 의생활 안에는 어떻게 보면 패션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생활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레스토랑과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한식만 먹거나 아니면 중국 요리, 일본 요리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서양식 레스토랑과 서양식 요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테이크나 아니면 간단한 파스타? 이 정도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정확한 역사를 고증을 선생님이 깊이는 안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으로 추측해 보건데 아마 스테이크 이 정도 들어왔을 것 같고요. 식생활에 먹는 것만 들어가는 게 이제 차 문화도 있잖아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요, 여기 지금 영화에서 이분이 고종 임금이거든요. 고종 임금이 커피를 엄청 실제로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고종 임금과 커피 그리고 커피를 타주는 바리스타라고 하잖아요. 이 바리스타 사이의 이야기를 요거는 이제 좀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도 커피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커피와 홍차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는 안 생겼겠지만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했겠죠. 이렇게 커피나 홍차 문화를 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이나 기록에 남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식생활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어요. 의식주에서 마지막은 주인데요. 근데 사실 근대문화가 들어갔다고 해서 건물이 뚝딱 없어졌다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당시 생활 모습 및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보자면은요. 먼저 덕수궁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경복궁 하면은요 전통적인 한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뒤늦게 지은 건물 중에 덕수궁 석조전이 있어요. 그런데 덕수궁에 있는 건물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건물 같이 안 생겼죠. 서양 건물의 건축 구조를 따다가 덕수궁 석조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양식이 왕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왕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가장 최신의 트렌드로 지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이제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건물 중 하나 대표적인 예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전주에 가면 전동성당이라고 있는데 이제 성당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전기가 들어왔다 그랬죠. 전차도 들어왔고요. 기차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시내 한복판에는 지금의 서울시내 한복판에는 이렇게 전차가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당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전화는 요즘처럼 편리한 전화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반드시 교환원이 있어야 갈 수 있는 형태였고요. 어쨌든 이런 신기한 것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이걸 이용한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의료 및 교육시설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기는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대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의 여러 문화가 들어오겠죠. 원래 조선에는 한방의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프면 침 맞으러 가고 한약으로 이렇게 처방할 때가 있고요. 주사 맞고 약을 먹을 때가 있죠. 자, 광해원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병원인데요. 선생님 건물 보면 그냥 우리나라 거 옛날 조선처럼 생겼는데요. 예, 건물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초로 생긴 서양식 병원이라는 의미는 서양 한방의학 방법으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서양의 의학 방법으로 처방을 했다는 거죠. 즉 침이나 한약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약과 그리고 백신이 이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병원의 이미지로 치료하는 서양식 병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학교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학교는 서당이었죠. 서당에서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성리학이었습니다. 근대 문명이 이러면서 성리학 중심의 사회가 붕괴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는 학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다양한 관리학교, 즉 국가에서 세운 학교가 등장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배제학당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학교의 모습이 바로 약 120년 전에 처음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대 문화가 들어오고 난 뒤 바로 조선의 생활 모습의 변화입니다. 자, 선생님은 현상만 얘기했고 간단한 의미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좋게 받아들였을지 나쁘게 받아들였을지에 대한 생각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이 오늘날처럼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측으로 나머지 들을 채워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